안녕하십니까, 커스텀119입니다. 오늘은 BMW i8 차량을 작업할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저번 주 내내 랭글러 하드탑 모델을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너무 만족하고 가지고 가시면서 그분의 이제 지인분의 차량을 랩핑하시겠다고 해가지고 들어온 차량입니다. 차량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진짜 이 차의 디자인은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앞범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앞에 프론트 패널, 앞 범퍼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하단 부분, 이 부분은 크게 뭐 문짝이나 이런 것들이 랩핑 작업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이드미러만 탈착을 해버리면 문짝 같은 경우에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제 특이사항 같은 경우가 뭐냐면 필러가 이제 다 이런 고무가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안으로 원단을 최대한 말아 넣어줘야 깔끔하게 시공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보면 여기가 접착제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안으로 말아 넣을 수 있는 게 진짜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잘 말아 넣어줘야 안에서 깔끔하게 잡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세척을 좀 중점적으로 해주는데, 너무 세게 세척을 할 경우에는 이 접착제랑 이 고무 부분이 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을 조금 소프트하게 청소를 최대한 해주고 안쪽을 거의 한 1mm 정도 오차 없이 최대한 말아 넣어줘야지 이쪽 안에가 랩핑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좀 특이사항이 있어요. 이쪽도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무 안쪽으로 원단을 말아 넣어줘야 하고요. 이쪽 한 판을 시공을 하기 위해서 이 쿼터 패널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필름을 여기서 안으로 쑥 말아 넣어서 여기서 마감을 쳐줘야 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깊기 때문에 여기서 저쪽으로 갈 때 원단을 쫙 당겨서 여기가 자동으로 좀 말리게끔 해줘야 이 부분에 하자가 없을 것 같고요. 이 깊은 굴곡은 캐스트 필름 같은 경우에는 쑥 들어갈 거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고, 이 부분은 각이 지금 상당하거든요. 여기를 쑥 말아 넣어 놓고 여기도 말아 넣었을 경우에 이 부분이 들뜸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따주고 오버랩을 치는 게 장기적으로 안정성이 훨씬 더 확보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시공을 하면서 보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 이 안쪽 시공 같은 경우에 참 이게 좀 난해한 부분인데, 이 유리 안쪽으로 마감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손이 이 이상 더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그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깔끔하게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선 사실상 얘를 탈착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근데 얘를 탈착을 하려면 뒷범퍼를 내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볼트들을 풀러서 얘를 탈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무가 접착제로 붙어 있기 때문에 얘를 탈착할 때 이 부분이 다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최대한 얘는 탈착을 안 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탈착을 안 하고 진행을 하려면 이 부분의 깊은 굴곡, 이 굴곡을 깔끔하게 해결을 하고 더 안쪽에 깔끔하게 칼로 재단을 해서 시공을 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좀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뒷범퍼 같은 경우에는 다 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볼트 2개 풀르고 볼트 2개 풀르고 탁 빼면 다 빠져요. 이번 시공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얘다, 이 윙 밑에 있는 이 부분의 작업이 제일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보시면 이게 따로 하이그로시 부분이랑 파란색 부분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도장만 나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이플리스 테이프를 이용해서 한번 싹 감싼 후에 쪽 시공 먼저 끝내고 테이프를 떼어서 이 검은색 부분을 살려볼 예정입니다. 테이프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묻어있는 게 있어서 이 부분 세척을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색상은 사틴 블랙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사틴 블랙, 에이버리 슈프림의 사틴 블랙, 이 필름으로 선택을 해주셨어요. 그럼 저는 차량 이쁘게 또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이 한번 전체 도색을 한 차량이에요. 보면 겉에 외판 부분에는 문제없이 잘 도색이 됐는데, 이런데 보시면은 엄청 꺼끌꺼끌합니다. 여기가 클리어가 좀 제대로 도색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위는 원래는 그냥 랩핑을 진행하는데 차주분께서 좀 샌딩을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를 샌딩을 치려고 합니다. 샌딩기가 있긴 있는데 샌딩기를 여기다가 돌려버리면 너무 가루가 많이 날릴 것 같아서 홈사포질로 최대한 면을 조금 잡고 랩핑할 때 큰 무리가 없는 정도로만. 이게 이제 도장면이 꺼끌꺼끌하면 보기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접착력이 잘 안 나와요. 도장면이 꺼끌꺼끌하다는 거는
거는 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하다는 거거든요. 랩핑 원단은 꺼끌꺼끌한 면보다는 반딱반딱한 판판한 미끌미끌한 그런 표면에 훨씬 더 잘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착재가 달라붙는 표면적이 커지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여기가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일단 이 부분은 먼저 하고, 여기는 따로 카본 있는 부분들을 마스킹을 하고 이 부분까지 샌딩을 쳐야 될 것 같아요. 이 안쪽은 면이 막 이상하지가 않고 보이고, 이쪽이 조금 바깥쪽 쪽이 많이 안 좋아서 마스킹을 안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클리어가 이쪽부터 막 일어나고 있고 이 안쪽으로 도색 상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얘는 마스킹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서 많이 울퉁불퉁한 부분 위주로 먼저 800방으로 사포질을 해줄 거고요. 이 정도가 이제 끝났다 하면 1000방짜리로 한 번 더 정리를 해줄 거예요. 만져봤을 때 많이 사라졌네요, 울퉁불퉁한 게. 이 정도면 훨씬 나아졌습니다. 사포질 했으니까 쫙 닦아줍니다. 물기가 좀 들어갔을 테니까 틈도 이렇게 쓱 닦아주고요. 이 정도면 면은 충분히 랩핑했을 때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대보면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하게 먼지 낀 것처럼 저런 식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원단을 한번 붙여보면 이런 면 같은데 면 한번 붙여볼게요. 지금 이거 바닥에 떨어져 있던 원단을 붙인 거라 먼지가 조금 보일 수는 있는데, 이 먼지뿐만 아니라 클리어가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보시면 매끈하죠. 이렇게 가끔씩 샌딩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도장면 상태가 너무 안 좋을 때. 도장면이 안 좋을 때는 부득이하게 샌딩을 좀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돌 같은 것들도 많이 튀고, 그래서 타르가 이쪽에는 좀 많이 끼는 자리거든요. 한 판 한 판 시공할 때마다 클레이바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차량을 세척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먼저 차량을 싹 세차를 한번 해요. 손 세차를. 그 다음 와서 들어와서 드라잉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소프로필 알콜로 전체적으로 한번 또 세차를 해줍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시공을 하는 게 아니고 한 판 한 판 붙이기 전에, 뭐 새 차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시중에 돌아다니다가 들어온 차들은 그 다음에 붙이기 전에 또 이소프로필 알콜로 세척을 해주기 전에 한 판 한 판 클레이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붙어있는 타르나 뭐 송진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또 제거를 해주고, 마지막으로 또 탈지, 이소프로필 알콜로 탈지를 해준 후에 송진포로 먼지를 제거하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랩핑을 하는 환경 자체가 진공실에서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먼지 같은 것들이 간혹 가다가 한두 개씩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최대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한 판 한 판 붙일 때마다, 특히 이런 바닥 같은 경우에는 물 청소를 한번 해요. 정전기에 의해서 바닥에 있는 먼지들이 딸려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걸레 청소기로 한번 바닥을 싹 적셔주면, 원단에서 정전기가 발생할 때 밑에서 물이 먼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 딸려오게끔 바닥을 이렇게 물 청소를 한 번씩 해주고 시공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작업 준비가 다 됐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마스킹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플라스틱 트림에 원단이 안 달라붙게 마스킹을 한번 해서, 원단을 안으로 깊숙이 말아 넣을 때 이쪽에 원단이 안 달라붙게 마스킹을 해줍니다. 표면에 묻어있을 먼지들을 좀 제거를 해주고, 아주 깔끔하게 상단부가 안쪽까지 다 말아 들어가게 됩니다. 포스트잇으로 눌러줘야 접착력이 훨씬 더 세져요. 원단에 있는 점착제들이 이렇게 녹아버리면서 공기 배출 통로를 싹 다 막아주면서 원착 표면적이 더 넓어지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원단의 메모리를 죽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PVC의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열을 세게 가해주고 눌러줌으로써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반커팅으로 마스킹을 해놨기 때문에 괜찮죠. 반커팅으로 이렇게 살짝 여유롭게 따내주고, 이 부분은 확 꺾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원단이 한번 번칭 된다고 하는데, 원단이 한번 이 부분으로 몰려서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깔끔하게 한번 딱 칼로 따주고 살짝 들어서 제껴줍니다. 들어서 제껴준 후에 이 밑에 있는 애들부터 말아 넣어줄 거예요. 왜 밑에부터 하냐? 위에서 원단을 덮어버리면 절단면이 훨씬 안 보여요. 위에 먼저 덮고 밑에서 위로 올려버리면은 여기에 원단 남은 게 이런 식으로 선이 이렇게 딱 보이겠죠? 근데 안에 걸 먼저 말아놓고 위에 걸로 덮었기 때문에 훨씬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다는 점. 여기는 물기가 조금 남아있어가지고 좀 말린 다음에 다시 붙일 거고요. 이렇게 하단부 사이드 스커트가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이틀째 되는 날이고요. 사실 첫째 날에는 들어와서 분해하고 세척 작업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거는 첫 번째 날이라고 치지는 않았고, 어제 본넷 그리고 이쪽 면 전체적으로 다 작업이 끝났고, 오늘은 이제 반대편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차량은 진짜 볼 때마다 작업을 하고 있지만 너무 아름답게 생긴 차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에어덕트가 이렇게 있어서 에어로다이나믹도 상당할 것 같고 너무 이쁘지 않나요? 진짜 드림카가 또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특이사항은 도색을 했던 차량인데 마스킹이 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도색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차주분한테 말씀드리고, 제가 도색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도색은 해드리진 못하지만 이 패널과 이 패널 사이에 마스킹이 제대로 안 돼서 도색이 막 파란색으로 흔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까맣게 도색을 좀 해드렸고, 지금 반대편도 도색제를 좀 발라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이사항이 이런 고무류들이 단차가 있는 상태예요. 한번 도색을 하면서 뭐 문제가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붙여드렸고, 이제 문짝 시공을 한 걸 보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폴딩을 해서 따내고 오버랩을 치려고 했는데, 이쪽 부분을 시공하고 이쪽 부분을 깔끔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양옆으로 원단을 세게 당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쫙 당겨야 이쪽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쭉 당기니까 이쪽에 있는 원단들이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이쪽도 한 번에 오버랩 없이 작업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이 부분도 한 번에 뭐 오버랩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이랑 이 안쪽 부분을 커팅하기 위해서 칼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여의치가 않아서 트렁크를 열고 저쪽 엔진룸실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좀 개신이 잘라냈고, 이 부분이 진짜 굴곡이 너무 심해서 마냥 늘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부터 늘리지 않고 접어가면서 이렇게 시공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제일 굴곡이 심한 이 끝부분까지도 최대한 접고 나머지 원단은 이렇게 시공이 됐고, 이 부분에서 원단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 이렇게 살자국이 한번 들어가서 오버랩으로 살짝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시공이 완료가 됐고요. i8 사이드 미러까지 다 시공이 끝났고, 뒷범퍼랑 이제 이 손잡이 부분에, 이 부분은 딱히 뭐 어떤 기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손잡이는 아니고 손잡이는 문짝에 달려 있고 이런 형태의 모양이 있어요. 이 안쪽이 지금 도장면이 많이 울어 있고 좁은데 깊은 홈이란 말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눌러놔봤자 여기가 다 들어가지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자가 발생될 위험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냈는데, 도장면이 조금 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쁘게 따내기도 조금 힘들고, 이 부분만 따로 붙인다고 해도 이 안쪽 마감이 틈이 보일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깔끔하게 원단으로 덮어줄 건데, 이걸 그냥 원단을 갖다 대고 시공을 해버리면 따낼 때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거든요. 반커팅을 아무리 깔끔하게 진행을 한다고 해도 점 1초라도 힘 조절을 실패하게 되면 안쪽에 있는 원단이 잘릴 수 있기 때문에 라이플리스 테이프를 사용할 겁니다. 라이플리스 테이프를 이렇게 절단을 해서 최대한 균일하게 모양을 맞춰서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나이프리스 테이프를 붙여주고 이 위에 원단을 붙여줍니다. 전혀 벌어짐이 없죠? 원단만 딱 잘렸다는 겁니다. 굴곡 안도 깔끔하게 집어넣어줬고 마감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시공이 거의 완료가 됐고요.